오늘은 이별을 통보한 전 남친, 전 여친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입니다. 참을만 하다가도 전 남친, 전 여친에게 연락하고 싶어요. 잊어보려고 소개팅을 받아도 전 연인 생각이 더 나고 연락할까 말까 하루 종일 고민만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재회를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하니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보지만 염탐만은 참을 수가 없어요. 카톡이나 인스타, SNS를 보면서 상대방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긴 듯한 사진이 올라오거나 나를 잊어버리고서 너무 잘 사는 사진을 보면 일상을 회복하고 잘 사는 듯 하다가도 결국 우리의 마음은 다시 이별 1일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상대방 SNS 그리고 상대방과 관련된 지인들의 SNS 염탐만큼은 멈춰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과 관련된 사진을 보면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연락을 참아야 한다는 의지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결국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결국 연락을 하는 게 맞다는 합리화를 시작하게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눈에서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면 우리의 뇌는 속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뇌는 확대 해석을 하면서 사소한 거에도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피곤하면 잠을 자듯이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행동인데도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의미부여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상대방의 그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우리의 뇌가 속으면 상대방의 행동에 엄청난 의미부여와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불안하고 조급해지면 무의식에서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의미부여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연락을 한다거나 장문의 톡을 보내면 상대방이 설득당하지 않을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애써서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상대방이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별을 말했고 지금 연락을 해봤자 어차피 상대방이 밀어낼 거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서는 혹시나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도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무의식에서 원하는 마음들이 자꾸 우리를 설득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SNS 염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방과 관련된 것들이 눈에 자꾸 아른아른하면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꾸 애써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연락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할 거라면 연락하고 후회할래 하면서 꾹 참았던 시간을 뒤로 하고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막상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거나 이전보다도 더 싸늘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 그날 하루는 그래 뭐 잘한 선택이야 하면서 속이 후련하다고 착각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또다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직후 우리의 멘탈은 상상 이상으로 연약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또다시 이별 1일차로 돌아가 버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참아왔던 시간들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반복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사람은 불안한 상황일 때 우려하던 것과 관련된 자극을 받아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가장 최악의 상황, 최악의 것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버리게 되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발진을 방지하고 전 연인이 후회하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상대방과 관련된 사진, 흔적들을 모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는 게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 소비가 되는 일이라 힘들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자주 보지 않는 구글이나 클라우드에 옮겨놓고 상대방과 관련된 추억이 담긴 짐은 한 곳에 모아서 창고에 넣어놓거나 지인에게 맡겨놓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스타를 자꾸 보게 된다면 잠시 비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헤어진 직후 인스타 염탐을 끊기 힘든 분들은 잠시 동안은 인스타 비활성화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인스타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재회를 딜레이 시킬 만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나서 차갑게 이별을 통보한 전 남친, 전 여친이 내 스토리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다시 마음이 생긴 건 아닌지,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다 보면 결국 믿고 싶은 대로 보게 되면서 급발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인스타 팔로우를 끊지 않으면 아직 나에게 마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인스타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단순히 궁금해서 보는 거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누구보다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 대한 마음이 식었더라도 우리가 신경이 쓰이고 우리의 근황이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더 궁금하게 만들면서 궁금해야 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는데 상대방이 아직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의 스토리를 읽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마치 상대방에게 내 근황을 보고하듯 폭풍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우리를 궁금해할 틈이 없고 궁금해할 틈이 없다면 우리에 대한 생각도 줄어들면서 오히려 우리의 폭풍 업데이트로 우리의 일상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NS 업로드는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시간을 주고 나서 올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를 궁금해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제까지만 해도 울고불고 상대방을 붙잡았던 우리가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엄청 즐거운 사진을 올리고 잘 사는 티를 내면 상대방은 누가 봐도 본인을 자극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오히려 우리에 대해 실망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후폭풍이 올 시간은 훨씬 딜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다면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은 상대방과 단절하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의 추억들이 상대방을 설득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상대방과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추억들은 결국 우리의 소중함을 기억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줄 거고 소중한 우리를 놓친 상대방은 결국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